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테크닉 두 번째로 에프랄라지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로킹 테크닉을 설명하면서 에프랄라지에 대한 것을 함께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럴라지는 오일을 처음에 환자 몸에 바를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에프랄라지는 반드시 방향이 아래에서 심장을 향하도록 방향을 해주셔야 돼요. 즉 센트리페달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위로 올리실 때는 압력을 주고 다시 내려올 때는 압력 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앞에서 저희가 공부한 스트로킹은 방향이 상관없지만 에프럴라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프럴라지는 테크닉을 바꿀 때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면 C-스쿠핑 한 다음에 다른 기술로 바꾸기 전에 에프럴라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덤 리딩, 지금 upper trapezius 쪽에 덤 리딩 하고 있죠. 자, 덤 리딩을 하고 나서 다른 기술로 바꾸기 전에 다시 한번 에프럴라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프럴라지는 테크닉을 체인지 할 때 중간중간에 써주시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팔 쪽에 롱 스트로크로 에프랄라지를 하고 있는 마사지 영상입니다. 에프랄라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심장 쪽을 향해서 압력을 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가볍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심장 쪽으로 압력을 줘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가볍게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혈액과 그다음에 림프액 순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프랄라지의 효과와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프랄라제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그 교과 과정에 배우는 내용을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reflexive effect on circulation when pressure down. 즉 우리가 압력을 약하게 할 때는 이 순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라던가 아니면 림프순환에 영향을 주는데 두 번째로 when pressure up, 즉 아주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압력이 조금 더 세지면 mechanical effect, 좀 이렇게 물리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밀어 올릴 때 어떤 파샤라던가 스킨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딥하게 할 경우에는 이 머슬 조직까지 프레셔가 돼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메카니컬 이펙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압력을 잘 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 마사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마사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프랄라지의 효과는 increase local venous and lymphatic return. 이건 뭐냐면 이 국소적인 그러니까 그 혈액과 림프가 다시 리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에프랄라지는 우리가 이게 심장 쪽을 향해서 하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림프 순환을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 혈관, 우리가 정맥이 아래에서 하지에서 심장 방향으로 정맥혈은 흐르잖아요. 그죠? 즉 베너스, 이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local circulation increase or decrease. 즉 국소적인 순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네, 다섯 번째 효과로는 sedative effect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decrease sympathetic nervous system firing. 그다음에 이제 교감 신경이 흥분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게 다 세다티브 이펙트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decrease muscle hypertonicity. 여기 decrease muscle hypertonicity. 이거는 뭐냐면, 이게 머슬 톤이, 근육 톤이 높아져 있을 때 그것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프랄라지 여섯 번째 효과로는 스티뮬레이팅 효과가 있어요. 세데티브 이펙트랑 반대되는 효과인데 어떨 경우 하냐면 이 에프랄라지를 좀 속도를 빠르고 이 불규칙하게 할 경우 그죠? 그럴 때는 스티뮬레이팅 효과도 줄 수 있다. 자극 효과도.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프랄라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증이 있어요. 자, 이쪽인데 자, 첫 번째는 자, 에프랄라지를 언제 사용하면 안 되냐? Not used distal to an area of inflammation.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 팔꿈치에서 이제 뻘겋게 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스탈 파트라는 거는 이 여기서 팔꿈치에서 먼 쪽, 이 먼 쪽을 이야기해요. 디스탈 파트, 즉 팔꿈치 아래쪽에서는 이 에프랄라지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에프랄라지는 만약에 염증이 팔꿈치에 있다, 그러면 그 위쪽에서부터 에프랄라지를 해줘야지 아래쪽에서 에프랄라지를 해서 위로 해주지 않는다. 즉 염증에서 먼 쪽에는 에프랄라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에프랄라지는 아까 효과에서 뭐라 그랬죠? Local venous and lymphatic return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즉, 그 혈액과 정맥혈과 그 다음에 이 림프 순환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부어 있는데, 그죠? 부어 있는 상태에서 에프랄라지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은 뭐냐면 그쪽으로 더 이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붓게 되는 거죠. 인플라메이션이. 그래서 반드시 염증이 있을 때는 음, 먼 쪽에서부터 염증 쪽으로 에프랄라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염증이 있는 그 위쪽부터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not used of uncovered or covered open or contagious skin lesion. 이거 뭐냐면 만약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tagious skin lesion, 그러니까 전염될 수 있는, 번질 수 있는 어떤 그 피부 상태일 때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should not be performed repetitively on the limbs of client with hypertension, heart disease, varicose veins, or edema caused by a thrombus in a vein.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저기 우리 만약에 RMT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에프랄라지는 절대로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죠. 고혈압이 있는 환자나 아니면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varicose vein 왜그 그러니까 정맥이 이렇게 막 뱀처럼 이렇게 꼬여갖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varicose vein 요런 상태의 질환이라던가 또는 이데마 caused by thrombus in a vein. 그러니까 그 베인 정맥혈 안에 이게 혈전 때문에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환자들한테는 절대로 반복적으로 이 에프랄라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림브 그러니까 팔과 다리 쪽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하이퍼텐션이 있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에게 그러니까 에프랄라지를 사용하게 되면 에프랄라지는 센트리페달 즉 하지에서 심장을 향해서 뭐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 정맥혈과 림페레릭 리턴 그 지금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이퍼텐션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지 쪽, 그러니까 팔과 다리 쪽에 하이퍼텐션을 가진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절대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 에프랄라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트 디지즈도 마찬가지죠. 베리코스 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데마 코스트 바이 트롬보스 인 베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혈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에프랄라지를 하다 보면 이 혈전이 어떻게요?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그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환자들에게는 이 반복적인 에프랄라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에프랄라지의 효과와 그다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사지를 할 때는 이것이 어떤 기술이고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기증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더 많이 집중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질환에 관한 것들 어떻게 테크닉을 적용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배우지만 금기사항이 무엇인가 금기증에 대해서 더 사실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사지 테크닉을 적용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프랄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고혈압 환자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베리코스 베인 그다음에 혈전 혈전 때문에 이렇게 붓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프랄라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페트리사지에는 6가지 다른 테크닉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페트리사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